자, 어디까지 했더라? 자, 264쪽입니다. 17번 보도록 하죠. 17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이상이고 q는 x가 2 이상이다. 자, 이거 풀어보시면 5, 2 마이너스, 그치? 근이 마이너스 5하고 2가 나오니까 이상이면 벌어지죠. 마이너스 5 이하 x는 2 이상이 되지. 결국 누가 큽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p가 커, q가 커. 진리집합이. p가 크죠? 진리집합 뭐라고 했네? 정확히 써야지. p라는 진리집합은 x가 마이너스 5 이하 또는 x가 2 이상이고 q라는 진리집합은 x가 2 이상이다 하게 써주는 거지. p가 더 큽니다. q가 p에 포함이 돼요. 그 말은 q가 p이면 참이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는 q이기 위해서 p는 q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p는 필요 조건이 되신 거고요. q는 p로 갈 수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 오케이. 자, 19번 푸시고요. 19번. 쉽죠? 쉬워요. 자, P가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P면 Q이다가 참이 돼. X가 1이면 이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어야지. 1 플러스 A 마이너스 5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4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게 좀 쉬워. 필요 조건이 반대로 되는 거고. 23번, 28번 두 개를 해보십시다. 빈칸 A가 마이너스 4 이하 아니에요. 미만인데 생각해봐. 보는 거고. 내부 색칠을 하고 여기 색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4 이상 미만이 골라 21번. 헷갈리시고 왜 21번? 공식을 28번. 그 둘 다 색칠을 했으니까 따로도 색칠. 일단 P가 Q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P가 작은 거지. Q가 큰 거지. 아직도 이렇게 어떻게 P가 더 큰 거구나. P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P가 더 큰 거야. P가 있고 안에 Q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자, 포함되고 싶은 거잖아. 그치? A가 근데 일단 마사보다 왼쪽에 있는 게 맞지? 네. A는 무조건 초과지. P에는 A가 들어갈 수가 없지. 왜요? 초과니까. P는 마이너스 4. 아, P를 봐봐. 초과라고 했잖아. A 초과라고 했잖아. 응? 네. 초과야, 초과. P는 절대 A가 안 들어가. 그래서 마사하고 A가 같아져 버리면 Q는 마사가 들어있는데 P는 마사가 없잖아. A가 마사가 되더라도 P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마사 초과가 돼버린다고. 마사 초과가 마이너스 4 이상을 포함해? 그니까 안 된다고 보면. 이거 아직도 헷갈려? 이거 두 개 같아 버리면 어떻게 얘가 포함하겠어? 얘는 없는 건데 얘는 있는 거고. 이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있지 않나? 부동식 1학기 때 막 포함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누가 크고 작고 하는 거. 너희 중2 때 했던 거야 이거. 그때 마무리가 됐어야 됐지. 아직까지 헷갈리면 고등학생들도 헷갈리냐고 가끔씩. 경계에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자. 자, 오케이. 자, 이제 명제 증명입니다. 명제 증명, 새로운 단어로 넘어가게 되고요. 명제 증명법이라고 해가지고 증명은 두 가지예요.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 증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직접 증명법은 3단 문법 같은 거야. 당연한 사실들을 열거시켜서 이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거, 이게 직접 증명인데, 자, 간접 증명은 처음에 대우증명법이 있어요. 대우증명법.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같지. 근데 명제를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대우를 찾아가지고 대우를 증명해 버리는 거야. 어차피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 되는 거니까. 근데 대우증명법. 두 번째, 귀류법이라고 있어요. 귀류법. 자, 귀류법은 이런 거야. 도둑이 들었어. 응? 도둑을 잡았어. 잡기보다는 이제 용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용의자는 신문을 해. 야, 네가 그 시간에 거기 CCTV 앞 거기 집 앞에 찍혔고 그 집안에 너의 족적과 너의 지문들이 막 굉장히 많단 말이야. 결국은 너희 또 결정적으로 너희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없던 게 너희 집에 없어진 게 너희 집에 있잖아. 네가 도둑인 거지. 이게 약간 직접 증명법이야. 많은 것들을 열거시켜가지고 그래서 네가 도둑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기류법은 뭐냐면 네가 도둑이 아니라고 해보자 한번. 근데 왜 네가 그 시간에 그 CCTV 찍혔고 네 족적과 너의 지문이 그 집에 온통 가득하고 거기서 없어진 물건이 왜 너희 집에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둑인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기류법이야. 부정을 해.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시켜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네가 그럼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류법이야. 부정시켰더니 말이 안 돼. 그럼 원래 것이 맞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접근하는 걸 기류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볼 텐데 대우증명법이 쉬워요. 1번 보세요. 1번. 자,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자, 이런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래. 자, 그렇다면 얘를 대우증명법으로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는 n이 n이 홀수면이죠. 그렇죠? 부정해야 되니까 n제곱이 홀수다. 이게 대우 명제거든. 얘를 증명해 버리는 거야. 얘는 n제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뭔가 문자로 시작하기가 어려워. n제곱에서 덩어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힘들단 말이야. 근데 대우를 찾아보니까 n이 홀수라고 해버리니까 훨씬 출발하기가 좋아. 홀수는 2k 플러스 1 또는 2k 마이너스 1. 얘는 어떻게 출발해? 2k 빼기 1로 출발해야 돼. n이 2k 빼기 1이라고 하면 홀수가 되는 거잖아.
짝수에서 1을 뺀 거니까 n 제곱을 시켜봐. 제곱시키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지. 얘가 홀수냐 짝수냐를 보기 위해서 2로 묶어보니까 여기까지 2로 묶이고 뒤에 더하기 1이 남아있네. 아 그럼 얘는 홀수인 거네. 2의 배수 플러스 1. 그럼 n제곱이 홀수가 돼버리지. 맞잖아. 그래서 n제곱은 홀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응명제를 증명을 했잖아. n이 홀수면 결론. 자, n제곱도 홀수가 참이 되더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대우증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렇다면 자, 두 개 해봐. 2번, 3번. 2번, 3번. 대우를 찾아서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2번, 짝짝짝. 됐어? 하겠어? 자, 다음 기류법입니다. 기류법.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자, 근데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무리수이다? 무리수의 정의가 뭐지? 분수꼴로 쓸 수 없는 수지. 네. 출발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출발해? 그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자, 대우증명법으로 증명은 되지만 우리는 기류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기류법은 뭐라고? 부정을 시켜버려요. 이 말을 부정을 시켜버려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것이 맞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류법이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 루트 2는 그렇지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면 무슨 수라는 얘기야? 유리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돼버린다라고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자, 우리가 도둑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가 아니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되겠죠. 루트 2는 유리수가 되겠죠. 그럼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분수꼴로 쓸 수 있는 수, 정수를 가지고 분모는 0이 안 되면서 자 그러면서 n분의 n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n분의 n이라고 적고 n과 n은 서로소가 돼야 됩니다. 자, 즉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하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치?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유리수는. 그렇다면 루트 2m은 n이 될 것이고 제곱을 시킵니다. 2m은 n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애매도 주시는 거. 그렇네요. 자,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n제곱을 만드는데 2 곱하기 얼마니까 n제곱은 무슨 수라는 얘기야? 짝수, 2의 배수. 자, n제곱은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n제곱을 2의 배수니까 2k라고 적어볼게요. 이 2k를 여기 1번식에다가 집어 넣어보겠어. n제곱은 2k야. 조금만. n제곱이 2배수야. 아, 우리 지금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n제곱이 2배수야. 우리가 방금 전에 저기 앞으로 넘어가 봐봐. 저기 대구를 이용한 증명에서 1번 보세요. 1번.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라고 했죠. n제곱이 짝수가 돼버렸지 지금.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은 2배수가 돼요. 자, 이렇게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n이 2배수니까 n은 2k가 됩니다. 얘를 1번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래버리면 2n제곱은 4k제곱이 됩니다. 2로 나눠버리면 n제곱은 2k제곱이 돼요. 그렇다면 n제곱도 2 곱하기 얼마니까 n제곱은 2배수가 됩니다. 짝수가 돼요. 제곱이 2배수면 m은 2배수가 됩니다. 이미 증명을 했어요. 얘는.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잘 봐봐. 내가 처음에 뭐라고 가정했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자, m하고 n은 서로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 근데 n도 2배수가 되고 n제곱 m도 2배수가 돼버려. 서로소라고 했는데 둘 다 2배수가 돼버려. 얘가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야. 알겠어? 이는 모순이므로 이는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를 부정시켜가지고 모순됨을 보여가지고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자, 부정시키면 참과 거짓이 반대가 된다고 했잖아. 부정시키니까 거짓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뭐 복잡하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율법입니다. 자, 연습을 해볼까? 좀 어렵죠? 7번과 10번을 풀어보세요. 11번까지 가볼까? 7, 10, 11.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여기서만 나오고 안 나와요. 앞으로. 핑크는 6번? 갑자기? 다 했어? 70, 11? 아니 해. 6번 비가 쓰러버리면 따라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숫자만 되니까. 6번 선생님이 아, 6번. 어떤 중이야? 그 유리수. 첫 번째는 유리수.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짝수. 2배수, 뭐 짝수. 그리고 n은 2k. 또 2가 들어가고 2k 제곱. 또 두 번째, 세 번째도 2k. 짝수 서로서.
써버린 거 아니야? 아니요. 실수로 얘 동그라미를 써버렸어. 어떤 게? 어? 기획 보기가 안 돼. 어떻게 기가 안 돼? 잘 치고 있으면서. 명제를 부정시켜서 모순됨을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한다고. 그건 알겠지. 근데 뭐가 문제? 번호를 물어봐. 11번. A 플러스 B가 짝수이고 C가 홀수일 때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은 정수회가 없다 라고 했어요. 자, 부정하겠지. 정수회가 있다고 출발하겠지. 정수회 K를 가진다라고 가정하자. 정수회 K를 가진다라고 가정하자. 부정하면은 정수를 안 가진다고 했으니까 정수를 가진다가 되는 거지. 같은 것도 적대되는. 아니요. 무슨 소리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잖아. 이게 해를 어떻게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연구하고 이걸 바꿔버리면 안 되지. 제 생각에 그대로 두고 정수를 가진다고 가정하자라고 나왔잖아. 근데 모든 정수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 2의 배수일 때와 2의 배수가 아닐 때. 이 두 가지로 모든 정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푼 거야. 그래서 2n일 때 C는 그 정리하면 그 식을 정리하면 C는 뭐가 되는 기억. 뭐가 되니? 이것까지는 알겠지? 2a n 제곱 플러스 b는 식을 정리한 것 뿐이야. 이게 정리가 되잖아. C가 홀수라고 나왔잖아. 문제 처음에. 근데 짝수가 나와버렸어. 보순이 되는 거야. 문제 조건에서 C는 홀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짝수가 나왔잖아. 얘가 모순이 생겨버린 거야. 그럼 K가 홀수라면 이제 그건 아니지. 이럴 때는 그냥 정수회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정수회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풀 텐데 정수회인데 2배수면 안 맞는 거야. 조건에서. 그럼 이럴 때도 근데 풀었더니 안 맞는 거야. 왜? 또 C가 A 플러스 B 짝수가 되어버렸거든. C는 홀수라고 했는데 저 마지막 줄 보면 C는 2 곱하기 이거 이준이가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이 복잡한 거 순식간에 풀었다고? 제일 빨리 풀었어. 이준이 쓰고 있네. 지금 짝수잖아. 이 복잡한 거 순식간에 풀었다고? A 플러스 B도 짝수잖아. 문제에서 짝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짝수까지 짝수는 짝수가 되는 거지. 홀수가 안 맞잖아. 조건이 안 맞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정수하고 가정해 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차이. 그렇지. 원래 문제가 참되는 거지. 11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11번은 너무 쉬운. 다 나왔는데. 기회주고. 맞아. 아니, 10 맞아. 빈칸 채우기 문제는 앞뒤 보고 저 채우면 돼. 굳이 이 과정을 몰라도 돼. 해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근데 20개가 나와 있고. 예전에는 수능에서 20년도까지는 수능에서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무조건 나왔어. 근데 그건 과정 절대 이해하지 마. 앞뒤 과정만 보고 그냥 띄워 넣어 이렇게 풀거든. 그 사람들은. 그게 맞을 수도 있어. 이 풀이 방법은 과정을 몰라도 돼. 그냥 앞뒤를 보고 그 필요한 말을 집어넣으면 돼. 맞아. 자,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명제의 마지막. 절대 부등식.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절대 부등식. 예전에 나왔는데 안 한다 싶을 때 옛날에 엄청 옛날에 공통상 2차 부등식에서 안 한다고 안 했지. 그때 넘어갔었어. 안 넘어갔어. 아, 그랬어. 생각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은 방정식에서는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절대 부등식. 어떤 거냐면 너희 2차 함수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근이 없어. 붕 떠. 항상 양수가 나오네. 항상 성립하겠네. 이런 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무조건 아예 이런 식을. 없는 성립이 안 돼요.
수치가 없다잖아요. 이게 항상 무조건 성립하는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준다고. 그렇다면 자 272쪽 1번 절대부등식입니까? 네. 맞죠? 2번 아니죠. 내가 풀어야 된다면 이는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3번 절대값 x 플러스 1은 무조건 0보다 크겠죠. 당연하죠. 4번 제곱은 0 이상이다. 맞죠? 절대부등식. 5번 맞잖아요. x제곱은 0 이상이니까 맞고 6번 내가 풀어야 되잖아. 틀려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야 되잖아. 틀린 거라고. 7, 잠깐만. 며칠 맞아요. 너무나 크다네. 마이너스 3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되네. 그냥 무조건 맞아. 아니면 마3이 되거든.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야. x가 마3이면 0이잖아. 아, 그래서 이건 아니야. 뭐 7번 이건 아니야. 2차 부등식. 계산을 가야겠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그림이 있어 없어 이거? 없어요. 없다고. 한 번씩 쓰면 나중에 그림 공식 쓰면 되지. 두 개 있잖아. 두 개 있으면 이거는 조건이 나와.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성립하는 거는 근이 없다든지 근이 하나만 있을 때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나와. 근이 두 개면 벌어지든지 모아지든지 근이 무조건 생겨. 그래서 이건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자,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대수관계예요. 대수관계. 왜? 5는 4보다 크다. 절대부등식이잖아. 크다 작다의 개념은 절대부등식입니다. 그치? 대수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대수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뭐지? 알걸? 네? 빼기. 빼가지고 양수면 앞에가 크고 아니잖아. 빼기가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1번 가장 대소관계의 기본은 뺀답니다. 뺀다. 자, A에서 B를 빼서 양수면 A가 큰 거야. 그치? A에서 B를 빼서 0이 돼버리면 두 개가 같은 거야. 음수가 돼버리면 뺀 것이 더 큰 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소관계의 가장 기본은 고3까지 빼기야. 빼기. 얘를 제일 많이 써. 빼기를.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게 중요하고 시험에서는 얘가 나와. 빼기 너무 단순하니까 루트라든지 절대값을 포함하면 빼는 게 힘들어져. 루트 빼기 루트는 힘들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양수일 때야. 양수가 확실할 때는 제곱시켜 빼버려. 왜? 양수일 때는 제곱시켜도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0이면 A하고 B가 같은 거야.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은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루트나 절대값 포함시켜가지고 대소관계 구하는 게 시험에서 고등학교 때 나와. 그리고 세 번째. 자, 지수 형태. 솔직히 이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나와. 나중에 저기 2학년 거 대수 파트에 들어가야지 나와. 그냥 듣기만 해. 지수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안 풀어. 풀 때는 나눠버려. 나눠서 2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그치? 나눠서 1 돼버리면 A하고 B하고 같은 거야. 나눠서 1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은 거야. 이거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수일 때는 나눈다야. 근데 잘 안 써, 이 방법을. 쓸 때가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 근데 그 옛날 막 수기에서나 쓰는 문제 보여서는 이런 방법 잘 안 써.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뒤에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언급한 거야. 풀어야 통지 방법 없어? 내가 하나 연습하고 너희가 하나 풀어버리면 되지 뭐. 그치?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빼기예요. 그냥 빼는 게 대소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말이죠. 8번 문제 A, B 양수일 때 누가 커요? 그렇죠. 뭐? 진짜? 부모가 작을 수 크잖아. 뭐가 커요? B가 더 크죠. 근데 굳이 얘를 우리가 증명하고 싶다 라는 얘기야. 그럼 A 플러스 1 분의 1에서 B 플러스 1분의 1을 뺍니다. 통분하라는 얘기지. 그럼 분모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이 되죠. 자, 1이 곱해지겠죠. b 플러스 1 빼기 1이 곱해지겠죠. a 플러스 1. 어차피 나는 부호를 찾고 싶은 거야. 계산 결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부호를 찾고 싶은 거야. 부모는 양수야, 무수야? a 뿌리, b 뿌리. 양수가 확실하죠. 굳이 볼 필요가 없어. 분자만 보면 b 빼기 a가 돼요. b가 커요, a가 커요. 그래서 음수가 돼요. 뺐더니 음수야. 그럼 누가 커? 뺀 놈이 더 커. 이렇게 보는 게 빼서 대수관계 보는 거라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9번, 12번. 9번, 12번만 일단 하세요. 9번, 12번. 뺍니다. 일단 루트나 절대값이 없을 때는 뺍니다. 9번 12번. 9번, 12번. 여기는 문제가 없어 좋지 않네, 문제들이. 그래서 자, 루트를 포함하고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제곱해서 뺍니다. 제곱해서 빼서 양수가 확실할 때 제곱해서 빼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양수 확실하고 양수 확실합니다. 이걸 제곱시키면 a-2 루트 ab 플러스 b가 되겠지. 제곱시키면 빼기 이걸 제곱하면 a 마비가 되겠죠. 결국 뭐가 되냐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루트 AB 그거 안 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참나 이로 묶어버릴게요. 그래버리면 B 빼기 루트 AB입니다. B가 크니까 루트 AB가 크니까 잘 모르겠죠. 안 좋은 문제예요. 루트 A가. 루트 B를 다시 묶어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B가 커요, A가 커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음수니까 뺀 것이 더 큽니다. 뺀 것이 크니까 B가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제곱시켜서 뺀다는 얘기가 좋진 않아요. 문제 안 좋아요. A가 그러니까요. 음수잖아요. 음수. A가 더 큰 게 크니까 음수가 되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잖아. 이거 음수잖아. 뺐더니 음수면 누가 더 커? 뒤에 것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뒤에 게 없지. 뺐더니 음수면 자 이거 문제예요. 안 좋아요. 저거 좋은 문제 많을 텐데 안 하는 거 해줬어요. 뭘 안 해요? 자 15번 이것도 해줄 거예요. 이것도 해줄 거고 15번은 절대값에 대한 문제잖아. 중요해. 절대값이 제일 좀 루트하고 절대값 포함하는 문제가 너무 잘 나오니까 하긴 해야 돼요. 자, 절대값에 대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절대값의 양수를 만드는 거고 제곱도 양수를 만드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요. 그쵸?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곱해집니다. 두 번째, 절대값과 절대값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안에서 곱해집니다.
양수를 만들어서 곱하고 나서 양수를 만드나 똑같다는 얘기야. 자, 재미없는 단어입니다. 참 재미없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 이상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자기 자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져요. 양수가 되거나 같아지니까. 원래 숫자가 음수였으면 당연히 양수니까 큰 거고, 양수였으면 똑같은 거고. 그래서 항상 이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자, 15번을 풀어줄게요. 15번. A가 절대값 A 플러스 B,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 자, 누가 더 클까요? 솔직히 직관적으로 숫자만 딱 집어넣어도 바로 알아요. A가 더 커요. 당연한 거 아니야. A, B를 양수라고 했으면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A가 크지.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돼서, 자, 배수 관계야. 누가 더 큰지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어서 나는 제곱해서 뺄 거야. 오케이? 제곱해서 뺄 거야. 자, 절대값은 제곱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절대값은 나와있잖아. 없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제곱시키면 뭐가 되겠어? 4AB가 나와. 빼버리고. 양수지. 그래서 얘가 나와. 단순합니다. 좋진 않은 문제예요. 이건 별로 안 좋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좋은 문제는 그렇지. 그래서 하나 더 보입니다. 자, 23번 이런 문제를 내야죠. 23번. 좋아. 23번은 그치. 이런 문제를 내야지. 자, 이거 대소관계를 보래요. 누가 큰지 이거를 증명하십시오라고 했거든. 자, 일단 절대값에 대해서 대소관계니까 제곱시켜서 뺄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자, 제곱시켜서 뺄 거예요. 이렇게. 자, 제곱시킵니다.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의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가 없어지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그치? 자,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이 벗겨집니다. 따로따로 곱해지는 것은 하나의 절대값 안에서 곱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값 제곱이니까 벗겨집니다. 제곱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2로 묶어주시니까 절대값 AB 빼기 AB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절대값은 무조건 이상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절대값은 자기 자신보다 항상 이상이기 때문에 뺐더니 0 이상이 됩니다. 빼서 0 이상이 되면 이게 더 이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이상이 됩니다를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느낌.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풀어주고 있어요. 자, 채워주시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자, AB, 자,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가 크냐를 증명하라고 그랬어. 뺀다고. 자, 뺄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여기서 많이 봤다. 뭐지? 기억 안 나?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그렇지.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지. 그렇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어떤 부분을 가지게 돼? 0보다 이상이 되지. 뺐더니 0 이상이니까 결국 얘도 이상이 되더라. 이런 문제예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 시기에서. 항상 성립해요. 알겠어? 자, 24번의 그래서 답은 2번이 해주시겠죠. 많은 걸 보여줬어요. 20번, 아니다. 17번. 그리고 이거. 굳이 필요 없는. 자, 17번 보세요. 3의 10제곱이 크냐? 6의 5제곱이 크냐? 자, 지수죠. 아까 지수는 어떻게 푼다라고 했어? 근데 나누잖아요. 그냥 이것만 맞춰버립니다. 이게 10제곱 5제곱이니까 얘를
5제곱으로 바꾸래. 저거는 해봤어. 9의 5제곱이 크냐? 6의 5제곱이 크냐? 이 얘기예요. 9의 5제곱이 크죠. 이거 굳이 누가 막 나누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수관계는요. 18번을 해봐요. 18번, 20번, 22번. 왜 그게 분수로 나오고 20번 20번에서 갑자기 왜 4분의 1 B형 4분의 3 B형 왜 완전 정식이에요. 이게 영상인지 미만인지 보기 위해서 빼고 완전 제곱시키는 거야. 빼고 완전 제곱. 여기까지가 재미없어요. 여기까지가 재미없고 이제 재밌으니까 살짝 재밌을 거예요. 그냥 함수 넘어가면 재밌어요. 언제나 재미없는 단어니까 집합 언제나 제일 재미없는 단어예요. 다 빈칸 채워줘. 무슨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빈칸 채운 거 없어가지고. 학교 시험에서도 뭘 물어본 거야? 채우라? 뭘 여기 문제가 응. 빈칸 채운 거 없어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대로 하나 되는 말이 뭐지? 그렇게 많은 걸 어렵진 않다고. 그치? 재미는 없잖아. 재밌나? 재밌으면 좋고. 졸려? 약간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산술기하. 이건 좀 재밌어요. 산술기하. 산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입니다.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고요. 이 부분은 수능까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자, 어느 때 사용하는 개념이냐면, 자, 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3까지. 첫 번째가 뭐지? 2차 함수. 그래서 뭘 했지? 그래프 그렸잖아. 그래프 그려가지고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 찾았잖아. 근데 대부분의 95% 문제가 수능까지 이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예요. 근데 나머지 한 3%, 5%도 아니다. 한 98%, 여기 2% 정도가 이거 산술기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등과정에서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고 그래프밖에 없어요. 자, 산술기하 평균 사이 관계를 하기 전에, 자, 산술 평균이 무엇이고 기하 평균이 무엇인지까지만 하고 시작. 산술 평균은 평균을 보통 수학에서 세 가지를 씁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세 가지를 있어요. 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메가스터디 박헌정 평균 치면 나올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산술 평균이 뭐고 기하 평균이 뭐고 조합 평균이 뭔지 설명했어요. 하여튼 산술 평균은 일반적으로 너희가 쓰는 평균입니다. 즉 A, B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2분의 A 플러스 B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쓰는 거잖아. 더해가지고 명수로 나누는 거. 얘를 가지고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하 평균은 뭐냐면, 자, 얘는 무엇의 평균이냐면 비율의 평균 구할 때 써요. 비율의 평균,
작년에는 2배가 증가했고 올해는 뭐 8배가 증가했어요. 매년 증가한 비율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루트를 써버립니다. 루트 AB. 즉 작년에 2배 증가했고 올해 8배 증가했으면 루트 16, 4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맞잖아. 4배 증가하면 16배가 되니까 2배, 8배가 증가한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율의 평균 구할 때 기하 평균을 쓰는 게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알겠어? 얘가 산술이고 얘가 기하예요. 하나는 조합 평균이라고 있어요. 조합 평균은 재밌어요. 조합 평균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시간을 단위로 하는 것들의 평균이에요. 시세, 막 이런 것들,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을 조합 평균으로 구하는 건데 AB에 대한 조합 평균 A분의 1, B분의 1, 2.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조합 평균이에요. 내가 지금 안다릅니다. 조합 평균. 하모닉 민, 조화수 평균이다. 이건 지오메트릭 민, 도형적인 평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원은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먼저 찾으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300cc면 안 나가죠? 이거 나가야지. 관계를 설명하잖아. 관계를 설명 안 했잖아. 지금 평균이 뭐다만 얘기했잖아. 뭐 진도로 안 나가. 조심들하고 정리는